국산 파워팩 말썽 양산 중단 후 국산 독일산 장착. 최근 3200km 주행, 영하 32도 저온 시험 성공적 마쳐 국산 파워팩 성능 보완 후 3차 양산분 탑재할 것. 방위사업청은 K22 전차 2차 양산을 위한 최종 관문인 3200km 주행시험과 영하 32도의 저온 시동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영하 32도 저온 시동시험 주행 중인 K22 전차. 파워팩 결함으로 전력화가 중단됐던 K22 전차가 혹독한 시험 과정을 통과하며 다시 야전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탑재한 K22 전차 2차 양산분에 대한 3200km 주행시험과 영하 32도의 저온 시동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K22 전차는 국산 파워팩 개발이 성공하면 양산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국산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양산분에는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해 전력화했다. 이후 국산 파워팩 개발 기간을 늘려 2차 양산분부터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국방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력화가 중단됐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 등을 결합한 전차의 심장과 같은 핵심 장치로 주행 성능을 좌우한다. 파워팩 국산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이 우려됐다. 지난해 2월 제109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혼합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가 최종 관문인 주행시험과 저온 시동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2차 양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K22 전차 전력화 재개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서 올해 6월부터는 2차 양산품 106대가 순차적으로 야전에 배치돼 군 핵심 전력이 더욱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택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장은 K22 전차의 혼합 파워팩을 탑재한 최초 생산품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정된 전력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 변속기의 성능이 조속히 보완되면 3차 양산분에는 온전한 국산 파워팩을 탑재해 군 전력을 강화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 3차 양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에서 열린 K2 전차 3차 양산 착수협의회에서 14개 주요 핵심 부품업체가 모여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0일 밝혔다. K2 전차 3차 양산 계약이 조기에 체결되면 올해 배정된 350억 원의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다. 3차 양산 예산이 조기 집행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현대로템 측은 2017년 완료 예정이었던 K2 전차 2차 양산 사업이 변속기 변경 문제로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재고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3차 양산 계약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얼마나 어렵게 이어온 사업인데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지난 21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만난 박봉신 방산품질관리팀 반장은 K2 흑표전차 생산 재개를 앞둔 소감을 묻자 K2 전차는 다른 차보다 검사할 항목이 더 많아 곧 있으면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K2 전차 2차 양산 출고식을 6일 앞둔 시점이었다. K2 전차 생산 중단으로 줄어든 일감이 생산 재개로 다시 늘어난다는 소식에 박 반장은 K2 전차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전투 중량 56톤, 120mm 55구 경장 주포에 전차장 대공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수심 4.1m까지 잠수할 수 있는 3.5세대 전차. 현대로템이 체계 사업자로 참여하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엔진이 얹혀진 K2 흑표 전차의 간략한 재원이다. 박 반장이 속한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방산 품질관리팀은 생산이 완료된 K2 전차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테스트하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한다. 9초 이내에 시속 32km에 도달하는지, 최고 속도인 시속 70km까지 전차의 기동 성능을 끌어올려도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한다. 도하 시험장에선 잠수도하 장치의 이상 유무를, 급제동 시험장에선 궤도의 성능을 점검하며 1480여 개에 이르는 차체 부품과 1100여 개에 달하는 포탑 부품의 이상 유무를 시험한다. 박 반장은 다시 생산될 K2 전차 성능 점검을 위해 직원들과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현대로템과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2차 양산 출고식을 열었다. 인도식에 앞서 방문한 현대로템 방산사업장의 K2 전차 생산 라인에는 K2 전차가 없었다. 생산이 일시 정지된 K2 전차 대신 K1 전차의 오버홀 작업이 한창이었다. 야전을 누빌 새 전차 생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생산 라인이 정비 라인처럼 쓰인 셈이다. K2 전차는 바로 이곳 5620제곱미터 넓이의 라인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현수 공정을 지나 8번째 궤도 설치 과정까지 일렬로 늘어선 라인을 차례로 지나면 포탑만 빠진 차체가 완성된다. 차체가 첫 번째 현수 생산 라인을 지날 때 건너편에선 포탑 철판에 차폐 라이너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탑 생산이 시작된다. 핵무기의 중성자 침투를 막기 위한 부품을 붙이는 작업이다. 약 150m 길이의 양쪽 라인에서 완성된 차체와 포탑은 메이팅 과정을 거쳐 56톤 전차로 태어난다. 전 세계 최신 전차 전력을 의미하는 3.5세대 전차 중에서도 K2 전차의 성능은 독보적이다. RPG-7 등 대전차 화기가 발사한 탄을 자동으로 감지해 유도 범위를 벗어나도록 하는 회피기동 기술이 적용됐다. 현대로템은 능동형 방어체계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곧 실전에 추가할 예정이다. 능동형 방어체계는 K2 전차 외부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화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차가 스스로 대응탄을 발사해 요격하는 기술이다. 기동 성능도 전차 선진국의 최신형 전차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게 개발돼 시속 40km 빠른 속도에서도 31%에 달하는 급격한 경사를 넘을 수 있다. 혹서와 혹한기에서도 전차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K2 전차의 무기다. 지난해 가을 중동의 사막 국가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포함해 수출 경쟁을 벌이는 3개국의 전차가 실전에 준하는 전차 성능 시험을 치렀는데 경쟁국의 전차가 기동 중 멈춰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국가는 수출 협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K2 전차가 수출 협상 우위를 점했다는 후문이다. 100% 수작업으로 한 달에 약 5대씩 만들어지는 이런 명품 K2 전차는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우수하다. 120억에서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비교해 최대 30% 정도 싼 가격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전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중동 국가 등에서 K2 전차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다. 명품 최신의 전차라는 타이틀과 달리 K2 전차는 현대로템과 한국군 전차 역사의 애정의 산물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노후화한 전차 전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지만 파워팩 국산화 과정이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이다. 파워팩은 크게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지는 전차의 심장이다. 엔진 개발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변속기 개발은 S&T중공업이 맡았지만 시험 과정에서 거듭된 엔진 결함과 변속기 파손이 발생하며 결국 1차 양산부는 외산 파워팩을 달고 2014에서 2015년 군에 인도됐다. 2차 양산분 사업에서도
국산화 노력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7년여 만에 국산 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나 변속기 국산화는 끝내 실패했다. 2차 양산군 K2 전차에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가 혼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파워팩 없는 껍데기 상태의 K2 57대가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파워팩 완성의 날만을 기다리며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 수입이 오는 11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K2 전차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2차 양산 정상화를 앞두고 외부의 시선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차 전력화를 원하는 중동의 오만 등과 수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2차 양산 정상화 이후 3차 양산 사업이 주기 추진될 경우 2차 양산 사업 중단으로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안고 있던 119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1만 4천여 명 임직원의 일자리 안정화도 청신호가 켜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